안녕하세요. 자, 213쪽이요. 213쪽에 정비구역 해제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하는 위치가 우리 앞에서 정비사업 틀 잡고 간단한 거 하고 이제 끝냈었는데요. 일단 정비 다시 한번 쓰면은 정비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정해놓고 정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근데 세우는 게 이제 입안 과일점 나눠져 있으니까요.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입안만 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구역을 지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시행자 공공과 민간 중에서 조합, 정비조합, 그 다음에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 시행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권 땄으면 분야에 관련 대상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통지 및 공고를 통해서 분양 신청기간을 알려준다고 했고요. 신청기간 동안에 분양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 나서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 끝났다 그러면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 후에 권리를 이전하는 처분을 합니다. 권리 이전 고시 파트. 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 중에서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요 정비구역 해제. 자, 우리 정비구역 해제라면은 도시개발구역 해제랑 역시 비슷합니다. 사업이 미시행 시, 사업시행 완료 시. 근데 사업시행 완료 시 해제되는 것은 이제 뒤에 있어, 뒤에. 그래서 사업시행 완료 시 해제는 뭐 개발법과 똑같습니다.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라면 보통 공사가 끝나면은 준공인가 고시 다음날 해제. 만약에 관리처분에 따라 준다 그러면은 관리처분에 따라 따로 권리이전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권리이전 고시리 소유권 이전 고시를 같은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마치 환지 방식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시행으로 해제될 때가 개발법에서는 자동 해제였다면 정비법에서는 의무적으로 행정수행 해제하라는 거예요. 자동 해제가 아니고. 그리고 좀 더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가 개발법에서는 이 개발구역의 해제 하나만 있습니다만 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 말고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도 있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정비구역 해제 둘로 나눠지고요. 만약 구역을 요청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되고 구역 지정권자는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 사유와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로 다시 또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양이 쓸데없이 많지만 제가 해제 요청 또는 해제를 해야 되는 사유를 그나마 한 번 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요 틀 속에 제가 틀 속에서 하는, 그래서 예정구역 해제는 빨리 예정구역이 정됐으면은 빨리 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예정구역 지정된 때로부터 3년 내 구역 지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예정구역을 해제하라. 예정구역 해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비구역 해제잖아요. 근데 정비구역 해제는 구역 지정됐으면 개발법처럼 시행계획, 인가, 신청 이렇게 둘을 따집니다만 정비구역은 좀 더 복잡해져 있다. 이 둘 사이에서 먼저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민간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못할 때, 조합이 할 때, 아니면 토지동 소유자가 할 때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라면 구역이 지정됐으면 빨리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시행자로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정비법에서는 조합 만들기 전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부터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이걸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그죠? 요때로부터 요거 이렇게 셋으로 나눈 상태에서 2년, 3년, 셋이 기본 틀로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셋. 각각의 신청이 없을 때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사업의 사업 시행인가 신청, 각각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안 하면 해제하라.
했다 하더라도 추진회가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승인일로부터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안 할 때,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때부터 3년 내 사업시 인가 신청을 안 할 때 각각 해제 사유가 되는 거. 그리고 만약에 공공지원을 받아서 추진회 구성을 안 한다 그러면 구역고시일부터 바로 조합 설립인가를 바로 따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역에서부터 건너뛰고 조합의 설립인가를 바로 따준다. 그러면 통과됐을 때는 둘둘 4년이 걸리는데 한꺼번에 했으니까 줄어든 3년, 둘셋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년. 이것이 조합이 할 때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 그러면 이번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을 한다면 그때는 구역고시일부터 바로 사업시 인가 신청을 따지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소유자가 할 때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한다면 구역에서부터 사업시 인가 신청을 논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둘둘 4에서 3으로 줄었듯이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 통과됐으니까 원래 통과되지 않았던 둘둘 3 7에서 5로 줄었다. 4에서 3으로 7에서 5로 없이 3빌로 줄었다. 둘둘 셋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던 최소 이거는 하셔야 되고 최소. 그 다음에 이제 구역지정권자가 해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까지 있어요. 해제를 할 수 있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까지는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거는 한다 그래도 한 2가지 정도만 혹시 걱정되면 2가지 정도만 제가 하시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근데 요청할 때 그 동의 요건이 추진회나 조합이 설립인가 전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추진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 그런 상태에서 구역 해제를 요청한다면 30% 이상이 요청하면 돼요. 30% 이상. 조금만 크면 된다. 30% 이상이 요청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추진회 구성이 끝났다. 아니면 추진회 구성 없이 이제 공공지원 받을 때는 바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라면, 즉 추진회 구성이 있다라면은 최소 추진회 구성할 때 과반수 동일바대 구성이 되는데 과반수 동일 와서 추진회까지 구성을 하고 뜻을 보였는데 30% 갖고서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안 되죠. 그때는 추진회 그것처럼 과반수가 요청해야 됩니다. 과반수. 구역 해제를 요청할 때는 소유자가 요청할 때는 보통이라면 추진회 구성 전이면 30% 이상. 추진회 구성된 이유면 과반수.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했고 해제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제 그 얘기예요. 23번 보시면 213쪽에 23번 문제.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구청장 등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요청권자 구청장은 요청권자니까 해제를 요청해야만 된다. 아니면 해제 지정권자는 해제를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제는 사유인데 어느 때로부터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 받은 때로부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합 설립인가잖아요. 그럼 여기죠. 추진위원회가 승인 받은 때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둘둘의 두 번째 2년이 되는 거죠. 2년 맞습니다. 2번 특광시장수 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거나 해제를 하는 경우에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했는데 해제할 때도 이제 의견 넣는 건데 해제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어 많은데 참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대로 요 정도 사유 아까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하세요. 3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 20% 이상의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때 해제 요청할 때 아닙니까? 요청할 때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잖아. 할 수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가로 속에 보시면 추진회 구성이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요청할 때는 얼마 동의가 되는 거예요? 30% 이상이 요청해야지. 30% 이상이. 만약에 추진회 구성이 끝났다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과반수 동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해제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두 가지만 하세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두 가지만 하세요. 너무 많아. 근데 요게 요 정도 좀 기억을 하시고 4번에 20%는 30% 이상이죠. 3번 틀렸고 4번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될 때 구역이 해제되면 추진회 구성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는 이제 필요 없게 돼서 역시 구역이 해제됐으니까 취소되는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그 추진회 등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도 몰라도 돼 이런 거야 이거. 자 5번에 정비구역이 해제됐을 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 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아이고 이런 요청 몰라도 됩니다. 넘겨보세요. 아까 3번 들려고 24번. 시장군수가 시도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 아이고 요거 24때. 이게 바로 구역 해제에서 처음 문제 나왔던, 유일하게 문제 나왔던 게 이거예요. 기출문제. 이거 한 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양은 엄청 많은데 이거 한 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 24회 때 기출문제인데 그 이후에 이 틀이 바뀌었는데 틀 바뀐 거를 수정을 안 했네. 수정을 안 했네. 지금은 요청이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요청하는 관계잖아. 보통 시장군수는 본인이 직접 혼자 다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그 당시에 걸 그대로 놔뒀는데 아유 그냥 이제 얘기하면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냥 요게 시장군수라면 본인이 직접 해제를 해야 되는 사유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이제 얘기했을 때 아까처럼 구청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요청해야 되는, 어쨌든 그 사유로 그냥 알아들으시고 약간 수정을 안 해놨는데 1번에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이건 똑같습니다. 해야 되는 사유.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하거나 구청장이 신청 안 할 때, 이건 제대로 안 했네. 구청장이 신청을 안 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정구역 해제예요. 예정구역 해제니까 몇 년? 3년. 저거 제일 앞에 적어놨던 거. 2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인의 승인을 신청 안 할 때, 구역고시일로부터 추진인의 승인을 묻죠. 구역 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추진하니까 둘셋. 첫 번째 나오는 2년.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구역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추진인회가 아니고 조합 아닙니까? 조합. 그럼 구역 다음에 추진인회를 건너떠서 조합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오면 3년이죠? 여기서 또 저설로가 이걸 연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의 재개발 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으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추진위원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조합 2년 아닙니까? 2년. 5번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4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바로 이게 뭐예요? 구역 고시일로부터 사업시 인가 신청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년이잖아. 5년.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자, 34번은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자, 여기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요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걸 할 때 우리 정비계획 위반하여서 안전진단 미리 이제 나왔던 건데, 그죠? 네.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과 관련은 재개발 아닙니다. 옛날부터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과 관련해서 위반할지 말지 관련해서 미리 안전진단하는 걸 얘기합니다. 25번 보세요. 정비계획 위반권자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재건축이죠. 다른 사업 나오면 틀리고,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안전진단을 해야 될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과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유고요. 또 하나가 당사자가 직접 재건축을 당사자가 요청할 때잖아. 1, 2번이 바로 사유입니다. 2번은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당사자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죠. 요청할 때는 가장 작은 동의 요건인 10분의 1 이상 동의로 요청한다. 그 10분의 1, 이 두 가지 사유. 3번의 위 2의 경우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위반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위반권자가 비용 내는 게, 시장군수가 비용 내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요청 때문에 했기 때문에 요청한 자에게 예외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예의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해야 된다가 아니고. 4번의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단지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복리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초기 얘기.
초기에는 단지 내의 아파트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단지 내의 건축을 하면 다 대상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복리시설이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서 틀린 거예요. 단지 내의 건축은 주택 단지 내에는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죠? 그거 다 한단 말이야. 단지 밖은 안 해요. 작으니까. 그 대신 단지 내의 건축물이면 주택 부대 복리시설 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도 안 할 수 있는 예외가 이제 5가지가 존재하잖아. 안 할 수 있는 예외가 5가지가 존재합니다. 그거를 여기서 뭐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안전진단에서는 그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었어요. 월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없지만 주택 단지 내 건축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단지 내 건축이라 하더라도 안 할 수 있는, 제가 요거는 뭐 굳이 뭐 안전진단을 해봐야 이거 위험한지 아느냐, 안 해봐도 알 수 있느냐, 5가지. 예를 들어 이미 붕괴됐다. 공동주택이 붕괴됐다는 표현 나. 붕괴됐는데 그걸 해봐야 합니까? 그냥 바로 안전 재건축해야지. 붕괴된 경우. 아니면 붕괴는 안 돼 있지만 제가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정도. 사용 금지가 필요할 정도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거. 아니면 노후 불량호출 수에 대한 기준을 이미 충족을 했어. 기준을 이미 충족을 했다라면은 잔여 건축을 나머지 건축을 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그 기준을 충족했으니까. 그것도 있고 불가피하게 정비계획 이미 포함된 곳이면 이미 불가피하게 정비계획 포함됐으니까 거기는 안전진단에서 사업료를 판단할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해야 될 땅이라 안전진단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게 영어 나오는 거 있잖아. 영어. 시설물 그 안전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 등급이 A, B, C, D, E 중에 어느 급일 때 D급이가 나오는 거. D가 미흡, E가 불량이라면 그쪽에서 이미 D, E 나올 정도면은 그쪽 법에서 이미 문제 있는 거 판단됐으니까 여기서 굳이 할 필요 없다. D급이 5가지. 그때도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리게 말이든 그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할지 말지 최종 판단은 이제 시장수 입안권자가 하는 것이고 판단해서 하기로 했으면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를 하고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위반 여부 최종 판단도 시장의수가 한다 그랬죠. 시장의수가 판단하고 나서 바로 윗사람인 시도의석에 서류 보내면 시도의석가 문제 있다고 적성성을 검토해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문제 있다 판단하더라도 신사규정 본인이 직접 시장의수가 결정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고 시장의수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5번에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고 뭐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안권자에게 제출하라. 이거 맞아. 26번 보세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건축 정비계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때는 요청을 또 30일 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을 통보. 이렇게 안전진단 요청에 대해서는 30일 내에 그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 여부. 위 일의 경우 정비계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기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당연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3번에 정비계 입안권자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 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대. 아예 처음부터 노후불량 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라면은 이건 재건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당연히 결정할 수 있고요. 4번의 시도조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시도조사가 검토할 때 얘기야. 검토할 때 본인이 시장수 결정에 대해서 시도조사가 직접 검토를 해야 되지만 전문가의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의뢰할 수 있겠죠.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5번의 시도조사는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시도조사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위반 결정의 취소, 위반 결정을 위반권자 시장의수가 했는데 그 결정의 취소를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접 취소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직접 취소 못하고 취소를 위반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는데 아까 했던 안전진단 안 할 수 있는 것 5가지 경우를 아예 여기서는 다루질 않은데 하여튼 요약서 나온 것대로 요약서대로 잘 공부를 하세요. 이 문제에 상관없이. 자 이제 시행 방법 나오면 자 여기 이제 시행 방법. 정비사업의 3가지 사업별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 세 사업별로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달라지는 것을 구별하는 것도 기본 틀이죠. 기본 틀입니다. 자, 우리 시행 방법을 만약에 정리한다면 시행 방법이라면 정비 사업을 하는 방법은 전체 5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보통의 인가된 관리 처분에 따라 권리 전해주는 방법.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거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일반적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가된 관리 처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은 주로 건축물 지어줄 때 쓰는 방법이고, 이거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땅 줄 때는 환지로 공급하는 거 쓸 수도 있고, 특수한 방법 있잖아. 시행자가 정비 기반설만 손대주고 주택은 스스로 시행자가 고치지 않고 소유자가 알아서 스스로 알아. 기반설만 고쳐주는 반쪽짜리, 제가 줄여서 반쪽짜리. 가장 무서운 수용 방법. 시행자가 수용한 다음에 그곳에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아니면 주택이 아닌 토지라면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수용 방법. 그 다음에 둘 이상을 섞어 쓰는 혼용해서 5가지 방법이 전체인데, 요거를 해보면 보통의 사업인 재개발은 2가지 방법만, 2가지 방법, 보통의 방법 2가지만,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방법과 환지 둘만. 여기 5가지 다 인정하는 건 개선사업만이잖아요. 고칠 게 워낙 많아서 모든 방법을 다 여기서는 허용한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재건축이니까 건축물 지어주는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거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 틀이죠. 이걸 구별하는 거. 근데 여기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냈지만 아주 혹시나 깊게 들어가면은 관리 처분에 따라 건물 주는 것도 굳이 들어가면 개선사업과 재건축에서는 관리 처분에 따라 그냥 건축물이 아니고 주택과 부대복리소를 주는 거죠. 주택 등을 건설하고 공부하는. 그런데 재개발에서는 관리 처분에 따라 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는 주택 외에 건축물이면 모든 건축물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개발에서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정비 여기밖에 없잖아. 그래서 꼭 주택이 아니고 건축물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다른 데서 건축물이라고 표현하면 틀린 거지. 관리 처분에 따라 주더라도 주택 부대복리소.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낸 적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어디에서만? 재건축에서만. 여기서는 건축물 관리 처분에 따라 건축물 주택, 건축물이 주택 부대복리소로 왜 오피스텔까지 들어가죠? 오피스텔은 주택 아니잖아. 업무시설이잖아. 근데 오피스텔 지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오피스텔은 일정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죠? 어느 지역에서만?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오피스텔 수요가 있는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근데 어디까지 아무리 오피스텔 주더라도 주택이 주가 돼야 돼. 주택이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작아야 돼. 오피스텔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어떻게 어렵게 나서 상관없지. 이제 시행 방법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게. 그럼 이제 시행자 해봅시다. 시행자도 기본 틀이 생각해야 돼. 환지 방식의 도시발 사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시행자도 환지 방식의 도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가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예외적 시행자 지정할 때가 지자체장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여기도 같은 구조여야 된다 그랬잖아. 같은 구조.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느냐, 이들이 설립한 조합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민간이 먼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되면 시키고 안 되면 지자체 이렇게 했던 거. 자, 개선 사업은 둘 다 안 돼요. 자, 여기 사업 중에 달동네 능력 없어서 못 시킨다 그랬고, 달동네 하는 거 반쪽짜리 방법이 들어가면 기반설만 고쳐주는 방법은 어차피 처음부터 시장을 수거하는 것이라 민간인이 시킬 일이 아니다. 결국 개선 사업에 속하는 2가지 사업 다 민간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은 둘 다 되잖아. 토지사 조합 다 되지 않습니까? 재건축은 조합만 되고요. 그래서 3가지 정비사업이 있지만 중요한 조합이 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여기는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논할 때도 조합을 논할 때 정비조합이다 그러면은 개선사업에 대한 조합은 없으니까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이 2 조합만 놓고 생각을 하시되, 틀 잡을 때 원칙 예외 그러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주로 예외니까.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면 재개발 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자, 우리 토지 등 소유자가 원래는 조합 설립해서 해야 됩니다만 그 수가 20명 미만 작고 재개발 사업 할 때만큼은 조합 설립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토지동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만 등장하고 다른 사람은 틀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인데 그럼 여기서 누가 되느냐? 이것도 민간이 아예 안 되는데 민간이 아예 된다면 누가 되느냐? 반쪽짜리 방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합니다. 반쪽짜리 방법이냐 나머지 방법이냐 이렇게 둘로 나눠요. 반쪽짜리 방법은 기반설만 고쳐주는 것이고 기반설은 원래 시장허수가 하기 때문에 그 독특성 때문에 요거냐 아니냐. 기타 방법이라면 이제 환지, 수용,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방법을 얘기했죠. 혼용을 섞어 쓰는 것이 불가하니까. 그러면 반쪽짜리 방법은 원래 시장허수가 하기 때문에 시장운수 등이 할 때는 시도조사급이 아니죠. 정부 보니까 시장허수가 합니다. 행정청이라면. 이 사람이 할 땐 동의도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선사업을 반쪽만 고쳐주는 기반설만 고쳐준다 한다면 시장허수가 누구 동의도 필요 없어. 그냥 혼자 하면 됩니다. 이 점에서 다른 방법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시장허수가 할 때는 동의도 필요 없고 시장허수가 혹시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하게 하려면 주택공사들 지정할 때만 이 사람 지정해도 되는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주택공사 지정할 때만 과반수 동의. 이 사람 할 땐 동의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쪽짜리 방법 외에는 나머지 방법이다. 그러면 나머지 방법이다. 그러면 시장구조가 할 때도 주택공사 시킬 때도 개선사만 하고 따로 만든 특수법인을 시킬 때도 이 사람들이 단독 시행하거나 아니면 시장허수와 주택공사 등이나 특수법인과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이런 사람들을 공동으로 시행할 때도 이 사람들이 단독 시행하든지 공동 시행할 때도 다 시장허수가 단독 시행할 때 포함해서 여기랑 달리 여기에 특유한 도격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 예정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여기서 세입자 워낙 달동네 세입자가 많아서 세입자 이익을 지켜주려고 세입자 과반수 동의까지 이렇게 특수한 동의권이 따로 적용이 됩니다. 다르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 두 동의에 대해서도 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당연히 두 동의 다 생략하지만 세입자 동의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세입자 동의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법에 있는 사유 하나만이라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수 대비 소유자의 2분의 1이야 등 최소 이건 그럼 세입자가 소유자의 반 이하라면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때는 세입자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다소 복잡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여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 또는 조합이 단독 시행 또는 재건축에서 조합이 단독 시행한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적 시행자 지정이 여기도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 시행자 지정 혹시 나오면 이거 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면 내용이 워낙 많고 숫자가 다 달라. 예? 비효율적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찍어도 된다. 제가 찍어도 된다 그랬고 여기서 이제 공동시행만 제가 원칙에 대해서 공동시행만 추가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단독 시행하거나 이 사람들이 누구랑 공동시행하고 싶다라면 누구랑 공동시행하는지는 별 의미가 없어서 않죠. 옛날에는 예를 들어 조합이 시장허수와 같이 할 수 있다. 공사와 같이 할 수 있다. 건설업자나 등록사와 같이 할 수 있다. 재건축에서만 민간 출신인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가 시공자인데도 시행자는 안 됐단 말이에요. 공동시행자로 옛날에. 안 될 땐 그걸 물어봤어요. 지금은 다 된다니까. 다 되는데 누구랑은 별 의미가 없고 공동일 때 적어도 동의요건 정도만 좀 구별해 두자. 과반수 동의. 이 사람들이 단독하든지 공동시행할 때 공동시행하더라도 시행자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같이 할 뿐이지. 그래서 센 동의는 아니고 그냥 과반수다. 여기서는 반만 넘는 과반수 동의인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동시행할 땐 과반수 동의지만 개선사업에서는 아까 공동시행하더라도 여기 다 반쪽짜리 나요. 간단한 것이라 공동 없고 공동시행하더라도 아까 단독시행처럼 이 특유한 동의요건이 따로 적용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동할 때는 과반수. 개선사업에 공동할 때는 이 동의요건이니까 과반수가 아니죠. 그런 정도 차이. 이 정도 최소 이 정도.
그 다음에 대행 얘기라면 정비법에서는 전부 대행이니까 민간인이 못할 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못할 때 시장허수나 공사 등이 민간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게 민대행이잖아요. 대행할 때 나왔어요. 그대로 설명하죠. 뭐 대행할 때 미리 설명할까? 두 가지 사유의 대행 사유는 두 가지. 시장허수가 판단해서 민간 시행자가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건 당연하고, 아예 민간 토지 등 소유자가 대행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이거 작년에 신설경사를 오히려 대행한다면 이제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사자가 대행을 요청한다면, 소유자가 대행을 요청한다면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지 생각나시나요? 가반수 동의. 당사자가 왜 대행을 요청하겠어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지, 할 수 있으면 하지.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판단하니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의 요건이 복잡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이 요청할 필요 없잖아요. 3분의 1이 못한다고 판단하면 3분의 2가 하면 되니까, 받는 사람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3분의 2가 만약에 요청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죠. 최소한 못하면 못하는 것이니까 최소 반만 바로 넘는 사람이 못하면 최소한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반성으로 요청한다 그랬잖아. 그거. 여기서 대행을 한다면 이름은 자기 대행자 자기 이름으로 하지만 계산이 시행자 계산이라는 거죠.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계산은 시행자 계산. 그럼 시행자 계산으로 한다는 얘기는 대행자가 만든 건 다 시행자의 무상 귀속, 시행자의 귀속이 되고 시행자 계산을 하니까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보수 비용 청구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채권에 의해서 시행자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시장허수가 아닌 대행자라면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등 시행자의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미리 시장허수 승인하더라. 시장허수가 지켜주겠다. 시행자에게 해가 되는 얘기지만 시행자 동의를 받으려면 시행자는 이미 어려운 상태라 무의미하다 이렇게 했던 뭐 그 정도의 게 핵심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지금 한번 미리 이거 설명해 왔지만 제가 문제 풀기 전에 설명하는 최소 이 정도 내용은 아셔야 되고, 이거보다 더 깊게 나갈 필요도 없고 이거보다 덜 나가도 안 돼요. 이 문제랑 상관없이. 그래야지 학교 간단 말이에요. 문제랑 상관없이. 생각났어요 이런 거? 네? 과반수가 생각났어요?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거예요. 네. 제가 볼 땐 대행이라면 그걸 정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제일 커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가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풀다 보면 또 이상한 문제도 있었을 거고 또 정답 지문이 또 잡다하게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을 거야. 그런 것이었어요. 막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돼요. 어차피 그리고 여러분 그 정비법에서 양 엄청 많잖아요. 근데 6문제 나와요. 6문제. 똑같이 6문제 나오는 개발보다 양은 2배 이상 많아. 어떻게 보면. 아주 피곤한 게 정비법이잖아. 6문제밖에 안 돼. 이거 40문제 낸다 해도 충분해요. 정비법으로. 낼 거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6문제밖에 안 내. 근데 열심히 공부해도 2문제는 틀려. 세밀하게 공부해도 2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원래 그렇게 내요. 각 법별로 6문제다 그러면 2문제는 좀 공부한 사람 쉽게, 2문제는 공부해도 틀리게, 나머지 2문제에서 실력에 따라 이제 맞춤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6문제 중에서 3문제 맞추면 합격이에요. 6문제에서 2문제는 기출문제 보세요. 쉬워. 그런데 거기서 이제 2문제는 어차피 틀려야 돼. 그런데 그 2문제 중에서 1문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허탈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에? 왜 2문제는 꼭 틀리게 내냐고요? 안 그러면 출제원 다음에 못해. 너무 다 쉽게만 내서 쫙 웃어서 합격해봐요. 당장 항의 받고 난리나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6문제 맞추는 그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예 구석에서 내면은 아예 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나온 거 이렇게 보면 이미 다른 게 있으니까 쉬워 보이죠? 실제 나와서 실제 시험 봐봐. 그러면 또 수준이 확 달라지지.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했던 것이랑 처음 보는 거랑 확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정비법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그 정도 3문제 맞출 각오로 하시되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거기다 또 실제 시험 보다가 모의고사랑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 보다가 어려운 문제 나왔다. 정비법 들어갔는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전혀 첫 문제부터 보니까 어려워.
책 보면 알잖아요. 내가 못 푸는 문제. 못 푸는 문제 딱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왜 모르는 문제 나왔는데 기뻐하냐고요? 시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어? 거기 배분된 시간이 이제 절약되잖아요. 한 10초면 끝나잖아 이제. 예? 나머지를 푸는 문제 이제 확보할 수 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또 몰라. 한 번 더 기뻐하면 돼. 어차피 두 문제 틀려야 되니까.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 여러분, 내가 떨어지라고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붙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농담이 아니고 그냥 잘 들어요. 잘 듣고 시험 볼 때 항상 생각해요. 모르는 문제 나왔다고 오히려 아이고 이거 모르는 문제 나왔으니까 큰일 났다. 이건 내년 1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엄청 흔들려. 마치 전자레인지 호수가 풍랑이라고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비치게 되듯이. 그러면 풀어야 될 것도 기억이 안 나. 쉽게 맞출 수 있는 것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는 어차피 틀리는 문제 낸 게 미리 나왔을 뿐이구나. 모르는 문제 미리 나왔으니까 내 담담하게 아이고 기뻐라 그랬잖아. 시간 절약하고 좋다. 이런 마음이면은 이런 강인한 마음이면 합격한다.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원래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서도 한두 지문은 꼭 이상해. 역시 그런 거라서 이상한 지문 나면 아이고 내가 이거 안 봐도 되니까 기뻐하면 돼. 중요한 문제 중에서 정답은 나오는 게 보통 합격 수준은 그 이상 다 돼요. 거기서 이상한 지문에서 맞춰야 된다는 건 틀려도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이거를 연구해 보려고 끙끙 한번 맞춰보겠다 해서, 그래서 만약에 풀어야 될 문제를 찍었다 그러면 그건 모의고사 실패란 말이야. 그건 모의고사 실패면 모의고사에서 제가 상자 나온 시간 쓰면 거기에 제일 포인트는 뭐냐, 정해진 시간에 다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찍고 열심히 유연히 내가 공부한 거 딱딱 나왔고 모의고사가 공법이 80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뒤에 두 문제가 시간 배분 잘못해서 두 문제를 풀어야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찍었다. 그럼 모의고사는 실패예요. 80점이라고 뭐 실전에서 합격하나요? 점수 잘 나와도 찍어야 된 게 있다면 풀어야 되는데 찍었다는 그게 실패란 말이에요. 근데 점수가 10점, 20점이 나왔더라도 내가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 찍는 것만 찍어야 될 거 찍고 풀 수 있는 거 다 풀었다. 그럼 그건 모의고사 성공이에요. 또 아무리 점수 잘 나와도 옮기는데 실패해서 한두 문제 잘못 옮겼다. 실패야 그거. 정해진 시간에 다 풀 수 있는 시간 배분 훈련. 정확히 옮기는 훈련. 이거 훈련 안 하고 가게 되면 실전에 가서 막 헤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포인트를 둬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흔들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도 풀다 보면 뭐 또 다 모르는 거 넘기라는 또 싹 넘길라 그러진 않겠지. 그래도 아직 모르는 거만 풀고 싹 넘기고 한 10분 만에 다 넘겨서 난 그래도 풀 건 다 풀었네 이러지 말고. 1번, 27번. 자 보세요. 정비사업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업번에 나왔는데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한다. 자, 개선사업이면 5가지 다 인정하고 개선, 환지 별 무리 없죠? 2번 또 개선사업이야. 니은번이. 5가지 원래 다 인정하는데 한번 내용 보세요. 시행자가 정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 다 좋은데 오피스텔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어디에서요? 재건축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개선사업에서는 5가지 방법 다 허용되지만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법 중에 오피스텔은 없단 말이야. 그걸 집어넣어서 틀리게 한 겁니다. 디귿번 재개발 사업은 정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 건설 공급하는 방법, 건축물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거 환지 둘 중에 하나니까 맞잖아요. 기억 디귿번만 맞는 겁니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놓치면 안 돼요. 28번 정비법령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개선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틀린 거. 개선사업의 시행 방법. 어이구 개선사업 5가지 다 인정하는 건데 시행자가 정비에서 정비 기반설과 공동시설을 새로 설치하나 확대해주고 토용수가 스스로 주택. 이게 반쪽짜리 아닙니까? 여기서만 가능하죠. 2번 시행자가 정비의 전분을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소유주의 우선. 이거 수용 방법 여기서만 가능합니다. 시행자가 환지 가능하죠. 정비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똑같이 한 걸 왜 또 냈나? 똑같은 거를 어디가 오피스텔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오피스텔 때문에. 5번에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분리소를 건설 공급하는 거. 아이고 이것도 앞에는 오피스텔 넣고 이건 거 안 넣고 둘 이상 섞어서는 혼용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환지와 관리처분을 혼용한다. 이런 것도 써놓으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4번이 틀렸고요. 29번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어렵게 낸 거라고. 이거 아직 기출 수준을 벗어나서 어렵게 낸 거. 이거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건데 이거 어디가 틀렸을 것 같아요? 건축물이라고 표현해서 틀린다고. 개선 사업에서 관리처분에 따라 줄 때는 주택 부대복리시설이 여기서 주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일반 건축물이라면 어디에서 재개발에서만 주택 외에 상가 공장까지 다 포함하는 건축물이라는 표현은 재개발에서만 쓰는 거지. 근데 이건 아직 시험 수준에서는 아주 어렵게 나면 이렇게 낼 수 있겠지만 그 수준은 아니에요. 대비는 해두세요. 이번에 개선사업은 시행자가 정비위에서 정비 기반설 및 공동요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보전 개선이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번 재개발은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 건설로 이렇게 재개발해서나 건축물 이렇게 쓴다고요. 또는 환지 둘 중에 하나 쓰는 게 재개발. 4번의 재건축은 정비위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변호사를 오피스를 건설하는 건 재건축에서 맞죠. 요거 하나. 그리고 5번에 위 사이에 오피스를 건설 공급하는 경우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맞고 몇 프로? 30% 이하에서만. 그 얘기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되죠. 30번 문제. 자,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조합의 정관에는 이거 30회 문제네요.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이 포함된다. 야, 우리 조합의 정관에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면 정관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인데 할 게 엄청 많은데 우리가 무슨 조합의 정관의 내용까지는 몰라요. 일부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건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으면 떨지 말고 일단 아는 것부터 찾아보자라고 했죠. 실전 볼 때. 이런 거 나올 때 떨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다라고 해서 얼른 다른 거 찾아봐요. 2번. 조합 설립인가 후에 시장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 오시한 때에는 그 고실의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시행자가 되어서 설립인가 받았는데 시장수가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시행자로 지정 것이 있다는 거잖아. 예외적 시행자 지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합은 시행자가 될 일이 없겠네, 그죠? 그러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지. 다른 사람을 시행자로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조합의 설립인가나 아니면 추진위원회 뭐 승인 이런 거 그런 거 다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자정 취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얘기인데 고실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사실 1, 2번 지문이 30회 때 처음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게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그러면 다른 거 찾아보세요. 3번.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확실히 틀렸지. 정비조합이면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의무적으로 써야만 됩니다. 이건 확실히 틀렸고 정답이 안 되고. 4번의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유명한 얘기죠. 개발법이랑 원리 똑같잖아. 이때 누가 대표해요? 감사가 대표하는 건 너무 많이 나온 얘기인데 이것도 여선 정답이 아니네. 옳은 거 찾는 것이니까.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구에서 오피스를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준주거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외의 틀렸죠?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3, 4, 5번이 중요한 지문인데 3, 4, 5번이 다 정답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1, 2번 중에 다시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살짝 30여 문제는 살짝 그런 건데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 이제 다 찾아보고 안 될 때 다시 와서 찾으세요. 항상 이런 식으로 다시 보시면 2번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냐면은 고시래가 아니고 고시 다음 날이 돼야 돼. 다음 날이. 실효규정이잖아. 실효규정. 조합 설립인가 받았던 게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합 설립인가의 실효규정인데 제가 모든 실효규정에는 다음 날이 붙어야만 된다 그랬죠? 제가 주로 하는 것 외에 다른 게 나와도 모든 실효규정은 다음 날이 붙어야지.
그리고 1번에 이게 맞아요. 어느 조합의 정관이 약속인데 어떤 정비사업의 조합이냐. 정비의 위치 면적 이런 거 들어가는데 이거 외에도 조합 안에 권리 뭐 이런 얘기 더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정관의 내용을 수십 가지를 하나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31번. 정비상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수를 오피스를 건설하고 운반하는 방법으로 한다. 재건축입니다. 오피스텔 좋고요. 위일에 오피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준주거 및 준공업이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이 제일 비싼 곳. 그 다음에 비싼 준주거나 상업지역입니다. 틀렸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할 때 조합의 단독 시행 가능하죠.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에 대해서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된다. 자, 재개발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이기만 하면 조합 설립 찬성 반대 상관없이 당연 조합이 됩니다만 재건축은 예외.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도 사업에 동의한 자만 되는 게 재건축의 특징이잖아요. 맞고, 조합을 설립하라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추진위원회 구성 얘기죠. 조합 설립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언제? 구역 지정 이후에. 맞고요. 32번 보시면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소가 직접 하시다. 이것도 내신 분은 이렇게 간단했지만 저는 반축제라고 얘기하는 게 이건데 이것도 원래 낸다면 제대로 다 표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시행자가 정비관에서 정비 기변설 및 공동이용소를 설치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그 얘기가 앞에부터 전체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 낼 때는 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반죽자리를 하는 거 내는 게 힘들다고요. 이 다 써야 되는데 다 쓰려면 또 지문이 또 너무 길어지죠. 지문이 또 일정 수준 뭐 세 줄 이상 되면 안 된다 막 이런 내부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낸다면 환지 방법으로 준다라든지 관리 처분에 따라 준다 뭐 이렇게 이런 게 오히려 간단하지. 이 반죽자리는 이 사람은 소유자가 스스로 그럼 시행자가 하는 게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다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반죽자리를 한다면 시장원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동의도 필요 없잖아. 시장원수가 할 때는. 2번 위 1의 경우에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거 그래서 1, 2번 특이하잖아요. 3번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때 이 방법이 이런 게 편하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때는 기타 방법이니까 시장은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시장가서 직접 하든 토지주택공사 지정하든 공동시행을 맡거든 누구를 지정하든 똑같은 동의 요건 예정구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즉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각각 얻어 합니다. 맞아요. 특이한 동의 요건. 4번의 위 3의 경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세입자 등을 생략하려면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란 말이에요. 2분의 1 이하. 법에 나와 있는 숫자.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의 시장으로서는 천지지변 등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 우려가 있어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는 두 동의 다 생략할 수 있다. 33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니까 그 중에 하나 조합이 시행하는 거 맞아요. 또는이니까. 아니면 조합이 조합원 과반성을 받아 시장원수나 공사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재개발 조합에서 공동 시행할 때 동의 요건은 과반수 동의. 2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단독 시행. 조합이 조합원 과반성을 받아 시장원수, 토지대금나 건설업자 등수적 지금은 다 돼요. 이렇게 과반성이 맞고요. 재건축 과반수. 3번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자,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죠. 20명 미만일 때. 그런데 이거 20명 미만일 때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만이잖아. 재개발만. 재건축이라서 틀렸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것은 재개발 사업만 가능합니다. 틀렸고 4번에 시장은 수도원 천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수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는 다른 사람 지정했죠? 그럼 그 고시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 립인가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음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맞잖아요. 자, 10분 쉽시다.